유통업계 최대 화두였던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이 신세계그룹의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신세계그룹과 네이버 컨소시엄이 국내 이커머스 3위 업체 이베이 코리아를 품게 된 겁니다. 앞으로의 시장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에 상당수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지 시간 16일로 다가온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어떤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금리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 지난해 거래 금액만 20조 원입니다. 이베이 코리아 과연 누가 인수할까? 신세계로 갔네요. 예, 아직 미국 본사의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일단 이 국내에서의 심사에서는 신세계와 네이버 연합군이 국내 3위 이커머스 업체인 이 이베이 코리아를 사실상 인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그 선정이 되면 본사 주총에서 인준을 하면 이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픽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시장의 점유율은 네이버와 쿠팡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차이들이 별로 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고부고부한 그런 상태란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베이 코리아를 12% 점유율을 인수를 하게 되면 기존의 신세계와 네이버 연합군이 합치면 이것은 완벽한 국내 1위적 독점적 1위가 되고 그동안에 상당히 큰 힘을 행사해왔던 쿠팡이 예. 밑으로 추락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같이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롯데로서는 아주 경영의 위기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는 롯데가 최대의 낙오자가 될 그런 우려마저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신세계가 네이버와 협력해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그러면 신세계는 오프라인도 백화점도 있고 이런데 유통시장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오프라인 백화점과 또 이커머스라는 온라인을 연결하는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유통산업의 대세적인 추세거든요. 네. 미국의 세계 최대의 지금 유통업체인 아마존이나 또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세계 최대였던 월마트 이 회사들은 이제 더 이상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도 아닌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형입니다. 예. 그런 대로 이제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이마트 입장에서는 롯데도 마찬가지였고 이마트 우리나라 백화점의 최대 강자들이었는데요. 예. 전체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부분이 커머스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오프라인 회사들은 신세계나 또 그동안 롯데는 가만히 있어도 매출이 주는 사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온라인이 완전히 독식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은 플랫폼을 열어주고 다른 데 매장을 열어주는 데서는 압도적인 장점을 갖고 있지만 예. 본인 스스로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여기서는 조금 부족했고 또 소비자들이 와서 직접 만져보고 파는 이런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이제 사실상 인수를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네이버하고 합작 투자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그야말로 신세계 네이버가 경쟁자가 거의 없는 최대의 독점적 강자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유통시장 변화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에 기준금리가 올해 안에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드렸는데 지난달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들 중에 반 이상이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뉘앙스의 언급을 한 건가요? 예,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 앵커님도 여러 번 말씀했지만 과연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아닐 네. 것이냐 그 대목도 올린다면 언제 올리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금통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금통위원들이 모두 7명 있어요. 예. 하는 총재를 제외한다면 6명인데 이분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의 생각은 금통위 회의 결과가 나올 때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회의 이후에는 금리를 올린다, 안 내린다. 이런 그 전체적인 총체적 결정만 얘기하고 회의록은 따로 만들어놨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후에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록을 공개하는데요. 네. 그것을 꼭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번에 공개된 걸 보니까 거기에 금통위원들의 절대 다수인 그러니까 하는 총재를 뺀 금통위원이 6명인데 6명 중에 4명이 현재 지금 그래픽 그림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빚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러 되면 금융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되고 그 상태가 심화된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금융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라도 완화적 통화 정책을 좀 조정해야 된다. 예. 그래서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금씩 조정해야 된다. 통화 정책 완화하는 것을 우리가 양적 완화로 볼 수 있으면 그것을 조금씩 줄이는 것을 테이퍼링이죠. 예. 예. 바로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과 우리의 테이퍼링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도 테이퍼링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금통위원들 주장에 6명 중에 4명이 나왔고요. 예. 한국은행 총재도 그동안에 질서 있는 정상화를 논의했다. 그렇게 봐서는 7명 중에 5명이기 때문에 예. 마음만 먹으면 이제 7월 달 또는 8월 달 금통위 회의가 8월 초에 있는데요. 8월 초부터는 금리 인상의 칼을 뽑을 수도 있다. 그러나 뭐 단정적으로 뽑겠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금통위 위원들의 분위기는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갔다. 예. 긴축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계속 시장에 금리 인상의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정하는 거죠? 예, FOMC. 예,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에서 FOMC 예. 이제 완전 전문가 다 되셨어요. 이제. 괜찮습니까? 예. 예. 그래서 거기서 FOMC가 지금 미국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틀간 하는데요. 미국은 내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3시경에 FOMC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에 FOMC 결과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FOMC가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당장에 한다거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금리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든지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원처럼 예. 이렇게 의사록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점도표란 방식도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그널을 내게 되면 시장이 발작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경제학 용어로 긴축 발작이라고 그러고 테이프 텐트럼 현상인데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출렁거릴 수가 있고 경제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만약에 그런 시그널을 강력하게 준다고 그러면 FOMC가 미국 연준이 준다고 그러면 한국은행도 정책 보조적인 정책의 동조화 현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시기를 더 빨리 당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내일 새벽에 나오는 미국 FOMC,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그 점도표 또 정책 성명서 내용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 불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갑자기 뭐 이 거래 폐지하겠다, 유의하세요 이런 거를 급하게 지금 공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날벼락이죠. 예. 물론 저희들도 연합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이런 사태가 올 거리라고 예고는 했습니다만은 예.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왔고 또 전격적으로 그리고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아무런 뭐 내부적으로는 기준이 있다고 그러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예. 기준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업비트는 5종, 지난 주말에 상장 폐지를 해버렸고요. 예. 또 25종에 대해서 유의 종목 고시를 하고 이것도 검토해서 또 상장 폐지할 수 있다. 또 코인빗도 또 상장 폐지 종목을 고시를 했습니다. 네. 상장 폐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가상화폐라는 것은 개인들이 아직 직접적으로 사고 팔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소를 통해서만 사고 팔 수 있는데 거래소가 거래를 안 해주면 그것은 휴지 조각이 끝났네. 될 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물론 다른 거래소에서 그것을 팔아주면 괜찮습니다만은 다른 거래소에서도 일체 팔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
상장 폐지된 종목의 비트코인 그 계열 이 가상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는 그야말로 날벼락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을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 이제 뭐 언론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정했냐 물어봤더니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이유보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내부 규칙상 그런 겁니다 하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자자들 내부 지금 규칙입니다. 예. 뭘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그렇습니다. 되죠? 이게 주식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어 있는 일반 주식 코스피나 코스닥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네. 코스피나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 상장 기준도 있고 또 상장 폐지 기준도 엄격하게 있고 정부가 감시 감독도 하고 기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인 쏟아내기가 되고 있는 지금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공인한 기관도 아니고 그냥 개인 간의 거래일 뿐이거든요. 내부 규정에 따라서 현재 지금 이 코인 거래소들이 얘기하는 규정이라면 현재 기술 개발이 잘 안 되거나 국제적인 거래가 잘 안 되거나 또는 유통성이 좀 떨어진다. 이러면 우리가 폐지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규정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은 거래소가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거래소의 규정은 누가 심의했느냐? 아무도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래소가 만드는 거일 뿐입니다. 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와르르 지금 연쇄적으로 이 상장 폐지를 잇따라 지금 태풍을 일으키느냐? 이것은 9월 말에 여러 번 우리 보도에 들었습니다만 9월 말에 지금 특정경제금융거래정보법이라는 특검법에 따라서 지금 거래소들이 은행 계좌를 제대로 개설하지 못하면 이제 완전히 거래소가 퇴출이 돼야 되거든요. 거래소가 퇴출되기 않기 위해서는 국제적 유통성이 좀 떨어지는 이른바 그것을 잡코인이라고 그러죠. 잡종코인이라고 그래서 잡코인 같은 그 숫자가 많게 되면 그만큼 은행의 거래 계좌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담을 떨어내려고 한마디로 거래소가 살기 위해서는 잡코인들을 우리 다 정리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건 내가 현재 지금 이 상장 폐지를 고시한 거는 현재 거래소 2군데인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얘기대로 우리나라에 거래소가 200개 있다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9월 말까지 그래서 200개가 연이어서 이런 상장 폐지와 유의 종목 고시를 하게 되고 그야말로 가상화폐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 계속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크래프톤 이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을 한다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배틀그라운드 때문입니다. 배그. 배그. 자, 이 배틀그라운드 이게 지금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컴퓨터 게임인데요. 배틀이라는 게 싸움이라는 얘기고 그라운드가 터 이러니까 싸움터. 그래서 무인도에 떨어진 100명이 아무런 도움 없이 서로 싸우는데 최후에 한 명 남을 때까지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는 그 게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크래프톤 그 배틀그라운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 크래프톤이 곧 상장을 합니다. 7월 초가 될 텐데요. 이 상장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상장 과정에서 상당히 이 개미 투자자들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크래프톤의 예상 시가총액 금액은 이미 3N으로 그 통칭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성에 상장돼 있는 NC소프트라든지 넥슨이라든지 넷마블 이런 회사들보다도 시가총액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현재 지금 저 정도로 상장을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지금 대형 철강회사 포스코하고 거의 지금 시가총액이 비슷해집니다. 시장에서의 미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또 한 번 IPO 대박이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뭐 공모주 청약할 때 굉장히 뭐 힘들다. 뭐 청약받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때 여러 곳 뭐 은행이나 어디 증권사 많이 가서 이렇게 공모주를 청약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건가요? 그게 그 제도가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1인당 한 정권사를 통해서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돈이 적은 경우에는 1인당 한 주만 받을 수가 있는 제도로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크래프톤의 경우만은 이게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크래프톤이 정권 신고서를 어저께 제출하는 바람에 2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규정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증권사에 신청해서 여기저기 5군데, 6군데 신청해서 하나씩 다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막차가 또 크래프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기회군요. 예, 그래서 개미들한테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여서 또 금액이 얼마나 높아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